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눈물이 자꾸 나는 이유가 눈이 건조해서라는 것을 배웠어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반사성 눈물이라는 개념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유로 눈물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눈물 배출 통로의 문제로 인한 눈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불 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가을, 겨울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 더 심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좀 더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건 눈물 배출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68세 박재훈 할아버지는 지난 2년간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현상으로 고생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눈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다는 신호였던 거죠. 할아버지가 눈물 배출 통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고 눈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눈물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의 안구 건조증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눈물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바람만 불면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정말 신경 쓰이는 증상이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마치 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특히 가을, 겨울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산책을 가려고 밖에 나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눈물이 줄줄 흐르곤 했어요. 공원에 앉아 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불편했거든요. 가을이 되면 특히 증상이 심했어요. 실제로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날씨가 변하면서 눈물이 더 많이 나곤 했어요. 11월, 12월이 되면 거의 매일 눈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어요. 가장 불편했던 건 외출할 때였어요. 손주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눈물 때문에 망설이곤 했거든요. 손주들 앞에서 눈물이 흐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미 몇 번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울어?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아내도 자주 물어봤어요. 당신, 왜 자꾸 눈물이 나와? 뭐 슬픈 일이 있어? 저는 매번 아니야, 그냥 바람 때문인가 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 증상을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심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혹시 뭔가 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제 증상을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정말 다양했어요. 바람이 불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을 할 때도 앞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여러 번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을 향해 부는 바람이 있으면 거의 100%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니곤 했어요. 더 신기한 건 에어컨 바람에도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름에 실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향해 불면 가을,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눈 주변이 자꾸 젖어 있다는 거였어요. 바람이 부는 시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눈 주변이 약간 젖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눈물이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안과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던 안구 건조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어요. 안과는 아침부터 환자들로 붐볐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까 저처럼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 문제로 병원에 와 있다니요. 제 차례가 되자 간호사가 저를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간호사는 제 증상을 물어봤어요. 바람이 불 때 눈물이 자주 나신다고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저는 2년 정도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의료진이 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눈물 배출 통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 배출 통로요? 그게 뭔데요? 저는 그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눈물 배출 통로라니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의료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계속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빠져나가는 길이 바로 눈물 배출 통로입니다. 마치 싱크대에 물을 빼는 배수구가 있듯이 말이에요. 의료진이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림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정말 정교한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눈에서 분비된 눈물은 눈 표면에서 증발하기도 하고 일부는 눈물점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의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보세요. 눈의 안쪽 모서리에 2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걸 눈물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눈물이 코 쪽으로 흘러나가요. 눈물이 코 쪽으로 간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울 때 코가 흐르잖아요. 눈물이 코 쪽 통로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눈앙이라고 부르는데 눈 안쪽에 있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 통로를 따라가면 눈물 통로라고 부르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통해 눈물이 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으려고 코를 푸는 거죠. 문제는 이 눈물 통로가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제 제 증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명확해졌어요. 의료진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경우는 눈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서 나온 눈물이 코로 가야 하는데 그 통로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쌓이게 되고 조금만 자극해도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노화되듯이 눈물 배출 통로도 노화됩니다. 통로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 탄력을 잃으면서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마치 오래된 고무관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또한 점액질이 쌓여서 통로가 막힐 수도 있어요. 의료진이 또 다른 원인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눈물 배출 통로의 입구인 눈물점도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눈물점이 눈물막에 붙어 있어서 눈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듯이 눈물점도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제 눈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당신의 눈물점을 보세요. 조금 처져 있어요. 이것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이 저에게 특별한 검사를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눈물 배출 통로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눈물 배출 검사라고 부릅니다. 의료진은 저의 눈에 작은 물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용액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색깔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로 눈물 배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5분 정도면 색깔이 거의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의료진은 시간을 재면서 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마치 실험을 하는 것처럼요. 5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색깔이 남아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을 때도 색깔이 여전히 있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은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눈물 배출이 정상적인 속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증상의 원인입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눈물이 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눈물을 분비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를 눈물 넘침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눈의 아래쪽이 눈물로 자꾸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눈 주변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가렵거나 따가워질 수 있어요. 이것도 당신이 경험했을 증상이에요. 셋째, 눈물이 코로 흘러나가는 대신 자꾸 눈 밖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이 눈에 계속 쌓여 있으면 감염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제 증상이 완벽히 설명되었어요. 정말 명확했어요. 의료진이 저에게 생활 습관을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떤 생활을 하세요? 특별히 눈에 자극을 주는 것은 없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글쎄요, 요즘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찬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많이 되잖아요. 실내가 정말 건조해져요. 의료진이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화면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차가운 바람도 눈물 배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환경도 문제예요. 공기가 건조하면 눈물이 더 빨리 증발하고 눈물 배출 통로의 조직도 더 건조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료진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눈물 배출 통로의 문제로 인한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쪽 눈만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많이 나오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물이 많이 고여 있다고 해요. 밤 동안 눈물이 계속 쌓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은 눈물점 주변에 만성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 주변이 자꾸 부어있고 따가운 증상이 생겨요. 당신의 경우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편입니다. 다행입니다. 의료진이 저에게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할아버지, 다행히 당신의 경우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특히 눈의 아래쪽을 따뜻하게 찜질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 배출 통로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해집니다. 마치 딱딱한 관을 따뜻한 물로 녹이는 것처럼요.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편하고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점 마사지입니다. 눈의 안쪽 모서리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점이 처진 것을 조금 교정할 수 있어요. 의료진이 손가락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눈의 안쪽 모서리를 아주 가볍게, 마치 깃털로 만지는 것처럼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어요. 마사지할 때는 절대 강하게 하지 마세요.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 2, 3분 정도만 하세요. 세 번째는 눈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눈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눈물 배출 통로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과 깨끗한 타올로 아침, 저녁에 눈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는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면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세요. 찬바람은 눈물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눈물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권한 방법들을 바로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했어요. 아내가 처음엔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의료진의 처방이라고 하니까 응원해 주었어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놨어요. 10분씩 하는데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찜질을 하니까 정말 편했어요.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눈의 안쪽 모서리를 가볍게 마사지했어요. 아주 섬세하게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아내가 정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어요. 이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습관이 되었어요. 눈 주변도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이전보다는 덜 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눈 주변의 불편함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눈 주변이 자꾸 젖어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덜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더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2년 동안 바람만 불면 눈물이 나던 게 이제는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아침에 밖에 나갔을 때도 찬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몇 블록 걸어가지 못해서 눈물을 닦았는데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괜찮았어요. 공원에 앉아 있어도 더 이상 눈물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손주들과 밖에 나가도 눈물 걱정이 없었어요. 아내도 당신 요즘 눈이 괜찮아졌네. 자꾸 눈물이 나던데 이제 안 나오네라고 말했어요. 손주들도 더 이상 할아버지, 왜 울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눈 상태가 정말 안정화되었어요. 바람은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눈물 정도만 나올 뿐이었어요. 눈 주변도 건조해졌어요. 예전엔 눈 주변이 자꾸 눈물에 젖어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깔끔했어요. 남은 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날씨를 신경 쓰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안과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료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눈물 배출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눈물 배출 검사 결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료진이 제 눈을 다시 살펴보더니 말씀했어요. 당신의 눈물점도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느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스포츠를 할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눈이 정말 편했어요. 예전처럼 자꾸 눈 주변이 젖어 있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눈물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손주들과 나들이를 갈 때도 산책을 갈 때도 더 이상 눈물이 걱정이 아니었거든요. 아내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당신 정말 좋아졌네. 요즘 밝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눈이 약해서나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눈물 배출 통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눈물 배출 통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세 번째는 따뜻한 찜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거였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마치 경직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눈물 배출 통로도 이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눈의 안쪽 모서리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2주, 3주 정도 되니까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섯 번째는 환경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찬바람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눈물 배출 통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8세 박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람만 불어도 나던 눈물이 실은 눈물 배출 통로의 노화 때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이렇게 큰 개선이 가능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일 수도 있고 눈물 배출 통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 눈 주변이 자꾸 눈물에 젖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은 눈물 배출 통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찜질, 눈물점 마사지, 청결 유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하고 눈의 안쪽 모서리를 가볍게 마사지해보세요. 아마 당신의 눈도 함께 좋아질 거예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잖아요. 혹시 눈물이 많이 나신다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눈도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람으로 인한 눈물이나 눈 불편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난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심각한 눈물 배출 통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쪽 눈만 눈물이 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눈을 잘 관리해 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